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전히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1년 6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가석방 조건을 보면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고 뭐 행영 성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형을 받고 1년 6개월을 했으니까는 형기의 60%는 채웠고 문제는 이제 개전의 정이 있나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 사건 뇌물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 언급 이후에 삼성 내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가 됐답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방어권이 과연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붙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뇌물 사건이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재차 기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전의 정의란 부분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론은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생각은 되고 오늘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내부위원 4명, 5명 외부위원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과반수 표결에 붙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박범계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지만 아마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뒤집지는 않고 이미 좀 내부 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 정도를 마친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그런 요구, 국민 정서, 또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재용 그 부회장의 지금 가석방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과 별개로 가석방 제도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소관 사항입니다. 네, 단계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석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뭐 논의 중인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금 그런 뭐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줄곧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석방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특가법상 5년 취업 재난에 걸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영 현장에 바로 복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석방을 넣으면서 사면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특별 사면이 한동안 얘기 나왔었는데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거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대 의견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가석방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가석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경제위기 극복, 뭐 삼성그룹 경영 정상화 이런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기의 60% 이상 복역을 했고 그리고 수용 태도가 양호하고 이럴 때는 더 이상 자유가 박탈할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은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7월 달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대상자 1,013명 중에 69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한 70%가 가석방 대상자 중에서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맞췄다 그러면 그리고 또 수용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이제 문제를 삼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 이제 그 가석방이 되면 뭐 취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영 활동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고 해서 삼성그룹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총수라고 하는 재벌그룹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직책이 없더라도 충분히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석방을 만약 해준다 그러면 또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이 어떤 취업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해서 경영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진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제 지지 성향이 강한 또 시민단체들이 특별 사면을
굉장히 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가석방에 반대를 하고 가석방, 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어떤 정치적인 것과 법리적인 게 섞여 있어요. 보면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다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일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범같이 죄질이 무거운 사람은 해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경영권 승계라든지 프로포폴 관련해서 재판이 계류 중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수용자 같은 경우에도 해줬겠냐 이런 경우에도 형평을 얘기하면서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받았던 것과는 또 형평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재벌 정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법리적인 주장과 정치적인 주장이 섞여가지고는 그때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뇌물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 개전의 정의라는 부분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나와가지고는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재벌 총수 체제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재벌 총수의 결정 없이는 중대사안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끔 돌아가는 측면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문제를 어떤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경영권 승계 문제로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이번에 가석방 조건에는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가석방 여부 오늘 오후 예상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국론 분열시키지 않는 방법일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계속해서 가석방 어떤 가능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삼성 그 화성 반도체 공장을 계속 방문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일종의 이제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 어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이런 방송하는 것도 사실은 긍정적 여론 형성에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 지형도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석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결정이거든요. 어떤 여론 지형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멘트를 보면은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아까 취업 제한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등기 무보수 임원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이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석방 허가가 떨어지고 어떤 보호관찰의 조건이 부과되면은 삼성 법률팀 측에서 이쪽은 법무부와 같이 조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복절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광복절 특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광복절 특사도 있을지 않겠는가 했는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텐데 이 문제는 그야말로 정치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내년 신년, 3.1절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 여당이 또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적 고려와 함께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아마 성탄절쯤에 특사를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동일 교수, 전 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